사연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득도 적고 모은 돈도 없는데 집 살 수 있을까요? 요즘에 이런 분들 많거든요. 그러니까 차라리 소득이 많고 모은 돈이 없어. 그럼 어찌어찌 뭐라도 해보는데 소득도 적은데 모은 돈도 없어. 그런데 집을 못 사겠단 말이에요. 근데 집값은 막 계속 갈 것 같고 불안해가지고 요즘에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운영하는 멤버십이죠. 요 바이집 멤버십에 들어오시면은 요 사연을 모집합니다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쓰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다가 올리신 것들 중에서 제가 이제 골라가지고 지금 이제 사연 상담을 하고 있어요. 자,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37살에 올해 10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. 둘 다 프리랜서인데 예체능 쪽 일을 하고요. 그로 인해서 딱히 정해진 연봉이 없고 정산상 연봉이 매우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. 실제 연봉은 남편이 한 5, 6천 정도 벌고 저는 4, 5천 정도 벌어가지고 두 분이서 합치면은 1억이에요. 현재 보유 자산은 현금성 자산만 양쪽 1억 3천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. 대출은 모두 없습니다. 둘 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남편은 해와 저는 강남으로 가는데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쪽으로 집을 매수하기 원하는데 문제는 자금이 너무나 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. 1억 3천도 정말 꾸역꾸역 모았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든단 말이죠. 제가 보고 있는 지역은 부천 3번 쪽인데 출퇴근하기에는 3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정책자금 대출이 저희 부부는 저소득의 무주택 생애 최초인데도 경기도권이라 LTV 자체가 낮게 측정되는지 원래 보고 있는 3번 쪽이라면은 한 3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경기도로 측정하면은 보증보험이 되지 않고 대출 가능액도 작아집니다. 4억 3천 정도 집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안 되나 싶고 2억 중반대 대출이 나오면 3억대 집을 봐야 되나 싶고 그럼 더 어렵고 막막합니다.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보려고 해도 보증보험이 경기도권은 안 되면서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는데 이자와 체증식 상환을 포기하고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지 남편과 저 둘 다 정산상 소득이 너무 낮아가지고 가능할지 정말 결혼 몇 달 전에는 미리 집을 매수하고 결혼식 하고 싶은데 마음은 급한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안 되면 그냥 전세 살까요? 라는 생각들도 하십니다. 사실 이분들만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냥 전체적으로 저소득 그리고 이제 저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. 특히 요즘에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라는 거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 처리나 공제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소득 신고가 좀 낮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소득의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좀 덜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집을 사는 때로 딱 와버리면은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. 그러니까 소득 신고가 잘 안 돼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. 자, 이분들 보면요. 정산상 연봉이 매우 낮게 측정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5천씩 버는데 매우 낮다? 그러면 거의 연봉이 1,000에서 2천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. 그래서 두 분이서 맞벌인데 연봉이 3천 찍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더 남지만 소득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 좀 아꼈다라고 해도 실제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요. 이게 마냥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토어제로 요즘에 갭 투자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나는 주담대도 안 나와. 그렇다고 신용대출도 잘 안 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갭 투자하고 싶은데 토어제니까 갭 투자를 할 수도 없어요. 저는 그러면 전월세 살아야 되나요?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. 그렇지만 요즘에 또 사업자 대출도 맞겠다 하니까 쉽진 않지만 대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출 전문가분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는 보셔야 되는데요. 오늘 얘기하는 거는 꼭 프리랜서가 아니라 그냥 저소득 저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부라면 어떻게 할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. 이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?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. 시간.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모을 거잖아요. 돈을 모을 거고 앞으로 착실하게 할 건데 얘가 더 벌어질 것 같은 거잖아요. 더 벌어져요. 근데 얘를 따라잡는 거는커녕 더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전월세까지 상승하면 더더욱 벌어지는 겁니다. 더더욱.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면서 최대한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능력 대비 우선 대출이 잘 안 나올 거예요. 지금 상황에서는. 내가 앞으로 좀 더 벌 수도 있고 소득이 좀 덜 신고가 돼 있어도 그건 내 사정이고 지금 금융권에서는 딱 봤을 때 있는 거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해줄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우선 제일 좋은 거는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시고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죠. 특히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의 돈을 받으시면서 계속 여기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
많습니다. 근데 이게 집을 살 때는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다? 근데 집을 산다? 너무 어렵습니다. 왜냐면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가가 정한 그래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? 라는 약간 마지노선 같은 개념인데 그 정도를 받는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. 왜냐면 최저임금으로 집을 산다? 그러면 최저임금이 아닌 사람들은 집을 다 샀겠죠. 근데 우리나라는 집을 못 산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 소득을 높이든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특히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세 많이 나온다고 막 아까워하고 막 걱정들 하는데 그게 더 손해다. 길게 봤을 때는. 이게 소탐 대실입니다. 그러니까 집을 못 사면요. 반대로 그것 때문에 자산 격차가 벌어져서 못 따라가는 경우들도 많아요. 소득 신고하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. 뭐 몇 달,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반년 뭐 이렇게 막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뭐 최장 막 1년이 막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사이에 집값이 더 올라갈까 봐 걱정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됩니다. 내가 이런 거 하는 동안에 집값이 더 올라가면 저는 손해잖아요. 그러니까 뭐라도 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못 사는 집은요, 내 집이 아닙니다.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 같은 상승장, 급등장 때는 사람들이 이거를 잊어버립니다. 제가요, 6개월 전에 살 수 있었던 집이었는데 지금 2억이 올라가지고 못 사요 라고 하는데 그 집은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. 대출 규제가 뭐 나만 당하나요? 남들도 다 같이 당하는 거거든요. 내가 지금 살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그게 더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거는 해결 방법도 없는데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더 다음번 제대로 된 선택을 방해하거든요. 괜히 안 되는 애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.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걸까요? 내가 예를 들어 뭐 사랑하는 어떤 뭐 짝사랑하는 그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해버렸어. 그러면 나는 이제 빨리 잊고 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. 계속 그 여자만 떠올리는 거야.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. 그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? 도움될 것도 없겠죠.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억울해하면 안 된다. 남들이 괜히 소득세 내가면서 소득 신고하는 게 아니겠죠.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잃어야 됩니다. 그 말은 뭐다? 뭔가를 잃어야만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. 법인으로 매출받는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법인에는 돈이 있는데 개인한테 그 소득세 내기 싫어가지고 연봉을 작게 잡은 분들도 많아요. 이런 분들이 요즘 집 못 삽니다. 법인에는 통장에 막 돈이 많아요. 근데 개인 자산이 하나도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집 살 때는 개인 명의에다가 개인 자산이 많고 또 개인 소득이 중요한데 이게 다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법인에 있는 돈을 뭐 빌려가지고 하면 되냐? 빌리면 또 그거 이자 내야 되고요. 여러모로 또 이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 빨리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큰 틀에서 길게 보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저소득 저자산일 때 도대체 지금 뭘 할 수 있을까? 저도 좀 고민을 해보면요. 크게 뭐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청약이 있고 한 4억대 정도 갭 투자를 할 수도 있다면 여기서도 한번 기회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. 요 3가지가 현실적으로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. 둘이서 뭐 벌거나 혼자서 벌어서 뭐 한 4, 5천 정도 버시는데 자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. 한 1, 2억 정도 있어. 그러면은 요 정도 말고는 딱히 지금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는 없다.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요. 돈이 없잖아요. 그러면은 부동산 판에서는 투자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. 돈이 많으면 안전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. 그러니까 돈이 없어. 그럼 돈이 없는 대로 벌려면은 훨씬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거야. 확률에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낮은 수준의 어떤 그 수요를 뚫고 들어가서 막 다 안 좋은 건데 그 중에서 보물을 찾거나 실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야 됩니다.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? 없겠죠.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소득 저자산일 때는 투자 자체를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? 그냥 전세 살면서 비용이나 아낍시다로 갔다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. 자, 2026년 1월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소액 자산가, 그러니까 뭐 한 2억 이하의 내가 순자산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기준이라면은 저는 주식이 더 쉬운 것 같아요. 주식이 뭐 미국 주식일 수도 있고 뭐 한국 주식일 수도 있고 뭐 ETF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판에서는 지금 이렇게 소액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금도 없고 뭐 사고 파는 게 쉬운 금융자산 쪽에 가 있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쪽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. 그러니까 저 5천만 원으로 투자할게요. 뭐 2억으로 제가 한번 뭐 갭 투자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마냥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집을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
아니고 지금 만약에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경기도의 외곽 쪽에 있습니다. 외곽. 수도권이긴 한데 막 외곽에 있어. 이런데 되게 싸게 나오는 분양가가 그 동네에서는 좀 비쌀 수 있지만 절대값으로는 되게 싼 게 있습니다. 뭐 한 5억 정도, 뭐 4억, 5억에 분양하는 것들이 있어요. 여기에 뭐 나름 좀 단지가 크다. 그러면은 뭐 큰 욕심 안 내고 하면은 해볼 만도 한 단지들이 조금씩 나옵니다. 왜 제가 5억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30평짜리 아파트 지으려면 공사비만 5억입니다. 근데 분양을 5억에 한다? 그러면 땅값은 빼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서 뭐 엄청난 돈을 벌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작은 돈 가지고 한번 청약 당첨되면 그 동네는 그래도 신축을 내가 갖게 되는 거니까 그걸로 뭐 전세 끼고 어떻게 하면 우선 운영은 가능하거든요. 그런 곳들은 이제 보통 이제 비규제 지역인 경우들도 많고 2년만 딱 가지고 있다 팔면 몇 천만 원 정도 이득을 볼 수도 있으니까 해볼 만은 한데 난이도가 어렵다. 자, 경기도의 역세권들 중에서는 아파트가 모여 있는 데에 한 20평 초반 뭐 이런 것들이 한 4억, 5억 정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이런 곳들 중에서 정말 잘 고른다면은 그래도 상승할 요인들이 있는 곳들이 보여요. 근데 여기가 당장 이번 턴에는 안 올 것 같아.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지금은 아직 뭐 9억 대 뭐 한 15억대 요 사이들이 막 지금 가고 있고요. 6에서 9억대들도 조금 움직이곤 있지만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근데 내가 그거보다 더 싼 거 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남들 다 오르고 우리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러면 이게 투자 가치가 없냐?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. 왜냐면 지금 전월세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. 전월세도 올라가는데 내가 자산이 없어.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최선의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거주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전월세 비용에 대해서 압박감이 좀 덜하단 말이죠. 그리고 이제 대출이 뭐 많이는 안 나와도 어쨌든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다면 시간 좀 버는 거죠. 이 집에서 뭐 평생 살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면서 한 4년 정도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좀 이렇게 상황 좋아지면 그때 한번 옮겨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. 이것도 투자 확률이 난이도가 좀 높긴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. 가장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역세권입니다. 서울의 뭐 강남권이든 뭐 강북에서도 되게 도심 쪽에 가까운 그런 역세권들의 정말 핵심 지역. 거기에 투룸이 있고 거실이 빠져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있어요. 아파텔 같은 건데 신축 말고 신축들은 지금 여기도 또 이제 가격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신축 말고 구축 오피스텔들 중에 보면요. 제가 봤을 땐 이 서울 내에서 투자 가치 있다고 말할 만한 곳은 10곳 미만입니다. 전 10곳도 채 안 될 것 같아. 그런 곳들 중에서 이제 나름 그래도 신혼부부가 애도 키울 수 있을 만한 정도? 그 정도의 사이즈인 집을 오피스텔로 사면요. 요즘에 전세가율이 많이 높습니다. 전세가율이 많이 높고 거기다 이제 오피스텔은 지금 비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뭐 큰 돈 번다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들어 올리는 그 정도 내가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도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요거를 이제 오해하셔가지고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.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서울 안쪽에 전세 살면서 한 2년 4년 돈 바짝 모아가지고 나중에 청약 노리면서 한번 뭐 미래에 베팅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건 정말 말리고 싶다. 왜 그럴까요? 기본적으로 서울 안쪽에서 무언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집을 거주하는 순간 이사라는 불편함이 생기고요.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거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이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 안쪽에 한번 들어가면요. 그 동네에 집을 사기 전까지 계속 전세를 살게 돼요.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멀리 나가가지고 좀 고생스럽게 출퇴근에 적응을 하면 쉬운데 가까운 곳에 살다가 멀리 나간다? 쉽지 않다. 자, 거기다가 이제 전세로 계속 묶이게 된단 말이야, 이게. 왜냐면 2년 살고 나서 전세금이 더 올라 버리는데 더 올랐을 때 그거 올려줄 방법이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이제 갱신권을 쓴다. 갱신권 쓰면서 돈이 또 묶여요.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막 가격들이 막 올라가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현금만 들고 있는 거예요, 현금만. 전세금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. 딱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대출과 현금만 가지고 있으니 불어나는 자산이 없습니다. 불어나는 자산이 없다. 이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. 요즘에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가지고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. 뭐 코인 쪽만 안 좋고 나머지는 진짜 다 가죠 지금.
금도 가고 뭐 은도 가고 뭐 다 난립니다. 뭐 지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그냥 코스피 200만 사도 올라가는데 전세가도 올라가. 그러니까 전세 월세도 올라가는 시절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전세를 선택한다? 그러면은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해라. 근데 난이도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저소득, 저자산인데 부동산에서 돈 번다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자, 시간을 제가 벌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전세로 뭐 집을 얻어가지고 차근차근 좀 저축할게요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간에 잡아먹힌다. 왜냐하면 2년 뒤에 전세금 뭘로 올려줍니까? 올려줄 방법이 없어요. 자, 남편이 5천 정도, 본인도 한 5천 정도 버시는데 실제 그 모은 돈이 1억 3천 정도라고 하셨습니다. 뭐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억 3천을 모았다는 거는 뭐 많이 모은 건 아니에요. 나이도 36 정도 되셨는데 그러면은 둘이서 한 6천 정도 모으신 건데 6, 7천 정도 그러면 거의 1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셨을 텐데 6, 7천이면 많이 못 모은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이제 저축도 하셔야 되죠. 거기다 지금 투자에 대한 어떤 지식도 많이 쌓으셔야 되고 그거를 또 잘 실행도 해야 되고 실행한 다음에 버티기도 잘 버텨야 됩니다. 뭐 주식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죠. 빠지면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오르면 또 기분 좋고 그걸 다 견뎌내야 되는데 참 하기가 어렵다. 자, 모든 것을 잘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돈이 적으면요 다 잘해야 돼. 돈이 많으면요 좀 못해도 됩니다.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저축 안 해도 되잖아. 돈이 너무 많아 그럼 강남 사면 돼. 돈이 너무 많아 그럼 걱정돼 그럼 실거주하면 됩니다. 인내? 실거주하는데 인내할 게 뭐가 있어. 그냥 살다 보면 부자 되는 거죠.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축도 잘해야 되죠. 어려운 거 해야 되니까 지식도 많이 가져야 되죠. 실행하려는데 무서워 죽겠습니다. 오피스텔 지금? 미쳤다. 말도 안 돼. 주식? 너무 어렵다. 코인? 이거 어떻게 될까? 안 될 것 같은데? 여기 뚫고 들어가도 이 변동성, 막 불안함을 다 겪으면서 인내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.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자,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 자신이 없다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은요, 이런 상승장을 만나면요, 그냥 밀려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뭐 위로를 한다고 해서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. 할 자신이 없는데요라는 거는 내 사정이고 상황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. 제가 봤을 때 어떤 거를 할 때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라고 전 봅니다. 그러면 지금 같은 어떤 이 장 분위기에서 3개월을 시간을 떼가지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갖추는 게 과연 내 인생에서 못할 일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막 걱정되니까 무조건 그냥 뭐 집 살게요, 뭐 주식 살게요 이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진짜 미친 듯이 모든 걸 다 끊고 뭐 내가 주식을 한다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청약이든 아니면 뭐 갭 투자든 아니면 무슨 뭐 오피스텔 투자든 뭐 하나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거기를 미친 듯이 한번 파보는 게 3개월 정도라면 한번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4월 말에 투자하면은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 투자해야지만 모든 기회를 다 먹는다?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문제는 내가 그 정도를 할 수 있을까? 과연 이 포모 현상을 견디면서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할 것인가? 그냥 단순히 그냥 유튜브만 보면서 배우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? 이게 핵심이겠죠.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. 라고 말해봐야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. 이게 순식간에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거든요.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걱정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. 투자라는 거는 감성의 영역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실전에서 붙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? 못하는 사람이면은 손해를 보는 거고요. 잘하는 사람이면 돈을 법니다.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뭐 청약일 수도 있고 5억 갭 투자일 수도 있고 뭐 역세권 오피스텔일 수도 있는데 다 어려워요. 그러니까 잘하는 수밖에 없어. 투자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.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,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남이 무언가 내 거를 해결해 주길 바래요. 남 탓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잘 살아왔는데 남들이 문제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다.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바뀌어야 된다. 이 남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계속 가니까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. 뭐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바뀌어야 되고요. 내가 실력이 좋아져야 되고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남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으면요. 대부분 그거에 배신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 없다. 시간 없다. 그러면은 시간 없어? 더 많이 해. 더 열심히 해야 돼. 주말에 놀지 않는다.
뭐 주말에 놀 시간 없어. 뭐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. 3개월 한번 미친 듯이 해보고 내 남은 돈 한번 투자해 보겠다.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투자를 해보면요. 투자는 감정을 배제하는 거고 진짜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숫자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. 그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럴 시간에 공부해라. 그럴 시간에 책 한 권 더 봐라. 그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투자했던 사람한테 더 찾아가서 물어봐라.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